기억나시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리뷰했던 관계력의 작가 김단님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대디님의 팬이자 관계력을 쓴 작가 김단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마음에 와닿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솔직히 한 50대? 한 60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30대 초반이시죠? 네. 근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인사이트가 생겼나요? 아마 결핍이 많아서 뭔가 허겁지겁 채우다 보니까 보기에 결핍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외모도 지금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는데 결핍이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일단 저의 가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뭐 한국의 화목한 가정보다는 불화가 빚는 가정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뭐 폭력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었고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행동이라든지 표정이 과잉되고 그 만성 불안증 뭐 이런 것들이 미어져 와서 성인기에도 좀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도 문제가 있었나요? 네, 문제가 많았고 아무래도 가정에 불화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조금 과하게 부리고요. 그리고 사회를 수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영리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행동들, 불필요한 말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잃고 당시에 좋게 가질 수 있던 인연들을 다 놓치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불안 장애 그런 거에 대한 해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은 불안함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것이 필요한데 이게 운동이 됐던 뭐 과업이 됐던, 근데 내가 몰두할 일을 찾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조금 잘 되고 난 다음에야 관계들이 유순하게 풀리면서 그 관계에 대한 기대가 덜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줄어들고 그냥 사람의 단순한 호기심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교감하고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반성문을 쓰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왜 반성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은 꼴불견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외모도 괜찮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결핍이 많고 마음속에 허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의 어떤 좁쌀 같은 잘난 부분에 대한 보상심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뭐 재수없게도 봤고 그로 인해서 친구들 간의 뭐 끈끈한 우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좋은 인간관계 요소들을 다 놓치고 살아오고 또 그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기면서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그 책을 한 7권 정도를 집필하고 6권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나의 어떤 공허와 허물을 나의 가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를 잔인할 정도로 하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동물이고 사람은 또 자기가 우월성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지 않고 다른 배출할 수단을 찾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투신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이라 그러면은 자기개발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노후 계획이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배출할 수단이 있어야지 역설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집착도 줄어들고 내면의 평온을 찾아서 그래서 사회적 매력도가 더 높이 증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고 공부를 굉장히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폭력도 많았고요. 근데 공부를 잘 하고 나니까 뭔가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집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하는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는데 결국엔 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서 한양대학교가 원치 않은 학교였나요? 네, 원래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었는데 그 제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좌절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양극성을 많이 띠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냥 실패를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나의 노력이 그 세상에 적용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배신감을 혼자 스스로 느끼면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방황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좀 그걸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해답은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해소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종이 사람들과 연대를 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세가 있는 종이
감동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들어줄 때 측자액이라는 그 뇌의 어떤 영역에서 측자액이 이제 보상을 담당하는 중추인데,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때 굉장히 이제 쾌락을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향상욕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굉장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 어필, 자기가 어떤 거를 설득하고 푸시만 계속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지 못하고, 모든 어떤 인간관계 책에서 경청하라는 말, 그게 지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때로는 뭔가 가득 채우는 것보다 비우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받아주는 편이 인생을 사는데 유리한데, 근데 사람들은 간단한 진리인데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만 살고 그 이득을 오히려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내는 그릇처럼 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들어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고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람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유도해야 될지, 어떤 말을 들어줘야 될지,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고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줘야지만 내가 강하게 말을 하거나 진지하게 설득을 시켜야 될 때 말의 힘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 편이 인생을 사는데 좀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관계력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관계의 힘은 역설적으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도려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이 많은 세상이고 뭔가 사람들이 우월성, 추구에 대한 잘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배출선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찾고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서야지 관계가 정립이 되는데, 그게 다른 순서로 가게 되면 인생이 조금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 대한 조급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조급함인데, 자기 자신이 바로 서면 조급함이 줄어들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증강이 되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나 그런 거를 하루하루를 미루지 않고 해 나간다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책에서 전하고자 그 연애할 때도 누가 마음에 드는데 조급하니까 떠나갈까봐 급하게 들이대고 억지로 막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시간에 나를 좀 더 개발시키고 나를 좀 더 세우면은 그게 훨씬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게 안 좋은 거다,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월한 것, 우수한 것에 끌리는 본능이 있는데, 인간적인 매력이 우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해킹하면서 흉내내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모난 면들을 다듬어내고 좀 사람들에게 댐댐이가 괜찮은 사람처럼 각인되어서 좀 더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양가적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안 들어주거나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표정으로 티내고 나의 말을 들어줘, 조급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수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안 들어주거나 내가 말할 때 표정을 찌푸리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내 나름의 어떤 정도에 맞게 행동을 하고 무겁게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굉장히 예민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 나의 하루, 그것이 생각이 되고 무의식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도 현재 입장에서는 관계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달라진 것들을 자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급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객관화를 하고 기본적으로 매너와 친절함은 갖추고 성실한 모습, 겸손한 모습,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당장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흉내내고 그것이 체화되는 것이 재력, 외모, 그런 것들을 압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위대한 리더들 가운데서도 무일푼인 사람도 많았고, 뭐 외모적으로 훌륭하지 않아도 그 사회적 매력, 친절하거나 뭐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 외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면모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휘어잡고
리더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우수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오늘 당장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배려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체화하게 된다면은 그것들이 내 것이 된다면 오히려 그 외부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한치 오차 없이 그것도 해나간다면 인생은 무조건 변화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는 게 첫 번째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책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보다 전 더 좋았어요. 이 책은 좀 더 뭔가 실용적이고 좀 더 뭔가 본질을 짚는 느낌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감독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저 개인적으로 팬인데 실제로 보고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저도 영상을 앞으로 많이 볼 것이고 자주 종종 찾아서 앞으로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네, 일단은 연말쯤에 일단 얼굴 때문에 기본 10만 원 끌고 깔고 갈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김단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